최상병이 사망한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각각 대면 보고했고, 이날 박진희 국방부 보좌관의 의견에 따라 김 사령관은 국가안보실에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에선 이튿날인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과 비서실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 결과에 경로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렸느냐, 이게 핵심 의혹인데, 박 대령 측에 따르면 회의 직후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갔고, 이후 유재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혐의자와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죄목을 빼라 라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임 사단장의 직무배제 명령은 휴가로 처리됐고, 해병대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데요. 군사법원법상 이첩 전 사건 내용에 관한 검토와 경찰 이첩 회수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고, 박 대령이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수사를 다했기 때문에 방해된 권리 행사도 없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지면에는 요까지만 나왔는데, 네, 인터넷으로 가면은 좀 길게 쫙. 그렇죠. 길어요, 기사가. 왜냐하면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종섭 전 장관 측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정훈 대령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직권남용이란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남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 충족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 개입 여부나 국방부 조치의 목적 등까지 세세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경우에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 목적 실현 등에 있는 경우 등을 직권남용의 요건으로 본다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게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 목적 실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령 임성근 1사단장이라는 분을 왜 그렇게 구명을 하려고 했느냐. 혐의자에서 2명 남겨놓고 다 빼라고 할 때 8명인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임성근 사단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종섭 전 장관 측이 뭐 예를 들면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등의 이제 주장 말고도 지금 국방부 장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논리가 하나 있는데, 그 논리를 갖고 온다면 우리는 이 논리를 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군사경찰 직무법상의 수사 독립성 조항을 어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군사경찰 직무법에 보면은 이 법 시행령 7조에 보면은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군사경찰의 범죄의 정보 수집 예방 제지 및 수사를 수행할 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등의 부당한 이유를 들어서 압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혐의에 대한 자체적 판단을 경찰에 맡기고 사실관계에만 이첩하라는 취지의 단순한 업무 지시를 했는지가 초점이 된다. 이 기사에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그럼 여기서 누가 중요하냐면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한 게 유재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박정훈 대령 측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직권남용죄 아니더라도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은 공무원의 비위고발 의무와도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 기관장이 강요나 위력으로 이를 방해하면 특정범죄 가중법상의 면당 강요죄가 될 수 있는데, 박정훈 대령이 수사 이첩을 어떤 이유로든 못하게 했다면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 논리가 있어서 제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 소위 보수 패널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은 다 무조건 다수의 법조계가 이 이종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는 얘기 자꾸 하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그거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꼭 이 반대 논리가 다 있다는 것을 이 구독자분들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또 그 되게 중요한데, 왜냐 복잡하게 말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패널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앞에 이제 그 같이 패널로 붙으면은 하는 얘기가 딱
전부하는 얘기가 네. 원래 군 수사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 사병이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혐의자를 특정해가지고 넣으라 빼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평소 일반적으로 그 해병대 수사단이든 어디든지 간에 경찰에 이첩을 할 때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일반적 절차이다. 네, 그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반론이 있고. 이상한 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니 그러면 수사한테 맡깁시다. 경찰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경찰에 맡기라고 한 게 적법한 직무 지시다라는 게 이정섭 전 장관 측의 주장인데 네. 그 적법한 직무 지시의 배경에 불온한 의도가 있으면 네, 직권남용이 된다. 네. 다른 의도가 있으면 그렇죠. 불온한 의도라는 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불온하면 그렇죠? 이 논리가 하나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유가 뭐든 간에 이 군사경찰 직무법상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 것을 해쳤으면 그렇죠.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거기 개입했다거나 개입했는데 목적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경찰에 이첩을 하세요. 이런 직무 지시가 아니라 임성근을 지켜야 되겠어. 넣어라. 이렇게 나는 목적이 있었다면 목적이 있었다면 독립성을 훼손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유재은의 역할이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왜냐하면 이 박정훈 대령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지금 수사 외압을 행사하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갔거든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다 지금. 그래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왜 어떤 의도로 이런 지시를 전했는지가 핵심인 거다. 이시훈 공직관 비서관이 유재은 관리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그렇죠. 관심이긴 한데.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직권남용죄가 아니더라도 마지막에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더라도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의 경우는 공무원의 비위고발 의무하고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 여기서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게 기관장이 강연한 위력으로 예를 들면 공무원의 비위고발 의무를 방해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면당 강요죄가 되지 않느냐. 수사 이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게 박정훈 대령 주장이 있다. 네. 참 근데 당사자들도 진짜 말하기 힘들겠다. 경로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렇죠. 그건 특정한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단장을 지키라고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가서? 대통령이 경로하셔서 빼라 하셨다는데요? 그럼 경로는 부당한 외부의 간섭이 되는 건가? 경로의 이제 목적이 불순한 의도가 되는 그렇죠. 건가? 경로의 목적이 뭐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경로했는가? 임성근 사단장이 너무 예뻐서 경로했는가? 아니면은 어디 사단장한테 책임을 물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어디 진짜 사병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사단장한테 책임을 물으면 책임자한테 딱딱 물어야지. 뭐 부당한 지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불순한 의도냐? 참. 그러니까 차라리 설명을 했으면 되잖아. 대통령이 오해를 했고 설명을 했고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처벌할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뭐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